개원은 개고생. 반갑습니다. 닥터계 고생 이성근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다솔의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너무 오랜만인데요. 이거 찍는 건 오랜만이죠. 그렇지. 우리는 자주 보니까 예. 제가 인천에 왔어요. 네. 우리 세무사님이 인천에 근무하고 계셔서 일부러 찾아왔어요. 저희가 인천에 온 김에 세무사님하고 연락을 했죠. 지난번에 개고생 아주 우리 초창기에 찍었던 영상이 많은 분들한테 엄청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업그레이드 버전 한번 찍고 싶다. 그렇게 네. 요청을 드렸어요. 카메라 앞에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세무사님인데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난번 영상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지난번 영상 나가고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서 굉장히 놀랬고요. 전화가 많이 와서 도대체 이게 얼마나 많이 보셨길래 전화를 하시는가 했더니 보신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이 전화를 하신 축에 껴요. 제 생각에는. 그때 400회 했을 때 10분 넘게 전화 오셨으니까. 그리고 더 제가 놀란 건 뭐냐면 그때 40분짜리였는데 그걸 2번, 3번 보셨대요. 저도 유튜브 많이 보지만 네. 40분짜리 2번, 3번 보기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근데 그걸 2번, 3번 보셨다고 그래서 되게 놀랬고, 제가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 저한테 연락하신 분들 중에 동영상을 보고 이 사람하고는 나랑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 분이 많아서 사실은 그게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세무사님을 봤지만 세무사님도 저를 봐야 되지 않겠냐고. 저는 이제 세무사님을 봐서 좀 어떨지 알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그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저랑 맞을 것 같은 분이 연락을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네. 최지원 세무사님은 한 번 뵈면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직접 만나보시면 더 많은 매력을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아래 연락처로 혹시나 여러분들이 병원 세무적인 고민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개고생 최지원 세무사님 편을 못 보셨다면 개고생의 세무 이렇게 쳐도 나오고 네. 개고생의 최지원 이렇게 해도 나오니까 네. 제가 개원 2년 하고 세무적인 고민이 없습니다. 최지원 세무사님이 다 해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세무 파트는 정말이지 고민 없이 병원 경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무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2년이 됐는데도 어려운데요. 근데 원장님 엄청 잘 아시는데요. 금방금방 이해하시고. 진짜? 예. 잘 아셔요. 다 답을 주시잖아요. 쪽집게 과외를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관심도 있으시니까 그 습득도 빠르시고 그러신 것 저는 같아요. 세무사님도 잘해주시지만 네. 그 밑에 우리 김 과장님, 김 과장님 일 잘하세요. 일 엄청 잘해요. 엄청 이 잘해요. 과장님이신데. 이 과장님이세요? 네네. 나도 왜 김 과장님으로 알고 예. 계시지? 근데 일 엄청 잘하시고 꼼꼼하세요. 사실은 세무사를 사무실을 선택하는 다른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모든 일을 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저희 직원들이 다 하는데 직원들이 1차적으로 꼼꼼하게 다 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병원을 경영하시면 원장도 중요하지만 직원도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직원들이 데스크에서 어떻게 맞이하느냐 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사 오더를 했을 때 얼마나 주사를 잘 놓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수술 어시스트를 얼마나 잘 해주느냐 내시경 스네어를 얼마나 잘 잡아주느냐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듯이 사실은 이제 2년째 우리 작년에 이제 세무조사 세무 정리를 하면서 정말 깔끔하다. 최지원 세무장님이 딱 찝어주는 정리가 너무 깔끔해서 감사합니다. 너무 소문이 길다 그치? 네, 기네요. 긴데 어쨌든 제가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네. 우리 최지원 세무사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네.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개원 전 이제 세무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일단 요점 정리를 좀 해보면 개원 준비하시는 원장님들이 알아야 될 세무적인 지식, 뭐 절세 전략 이런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개원하시기 전에 그 준비하는 비용들은 전부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것들을 꼼꼼히 챙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이제 봉지기를 하시다가 보통은 개원을 하시는데요. 봉지기 하실 때는
저희가 뭐 연말정산밖에 안 하셨겠지만은 이제 사업자세요. 그래서 CEO 마인드를 가지시고 그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비용들이 많이 다 있어야지 내가 그만큼 세금을 덜 낸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비용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그 빠짐없이 그 장부를 해서 추가로 필요 없는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원마다 너무 특색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업자 등록 관련해서도 요즘에 조금 약간 트렌드가 바뀐 게요. 저희가 최근에 사업자 등록 내드리면서 취소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그 일부 은행이나 아니면은 뭐 신용보증기금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지만 이자가 낮아요. 아시겠지만 지금 주택자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책자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이자율이라던가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심사가 좀 달라졌거든요. 어떤 은행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새로운 트렌드인데요? 그쵸, 새로운 트렌드예요. 그래서 저 요즘에 원장님들 만날 때 반드시 은행마다 체크를 하셔라. 그래서 어디는 먼저 필요하고 어디는 늦게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걸 먼저 꼭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원장님께서 이제 그런 걸 안 하시고 저희한테 했다가 저희 두 군데나 날짜 바꾸고 취소하고 서류 접수한 거 막 그 세무서 가서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다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도 다 말씀드려요. 지금 그래서 은행 가셔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먼저 필요한 은행과 안 필요한 은행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한테 이제 해드리겠다고 그러고 그게 되게 중요하니까 왜냐면 이자율이라던가 대출 한도라던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아무리 뭐 많이 그러니까 아시죠? 그 이자율이 센 데가 많이 대출해주고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게 뭐 은행마다 리스크를 얼마나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이율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것들은 원장님이 하시는 은행들 그리고 이제 신용보증기금 이런 거 뭐 닥터론 대출 이런 거 다 알아보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드릴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은 요즘에 하루나 이틀 사이면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세무사님을 먼저 만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개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세무사님을 먼저 만나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네. 또 개원 준비 과정도 조언을 또 많이 해주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개원 전에 지출되는 모든 증빙 서류를 다 모아놓으면 네. 나중에 그것도 다 경비 처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대부분은 개원 전에 원장님들이 세무사를 잘 안 만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저한테 또 전화 오신 분들이 이걸 보신 분들은 다 6개월 전에 연락을 맞아요. 하세요. 개원 한참 남았고 아마도 임대차 계약 하시기 전에 연락을 많이 하세요. 전화가 오면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만나 뵙습니다. 왜냐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좀 뭐 유리하게 조금 조심해야 될 사항들, 뭐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 이제 말씀드리는데 또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임대차 계약을 새 건물에 들어가시는 경우하고 기존 임차인이 있는 데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새 건물에 들어가신 경우가 짓고 있는 건물, 신축 건물의 비극이 뭐냐면 계약한 날짜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다 점검 끝나서 1월 달에 들어갑니다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직원도 뽑고 급여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1월에 못 들어간 거예요. 건물이 안 젖어서 인테리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신축 건물에 들어가실 때는 좀 늦춰지는 거 그런 거를 항상 고려하셔서 감안하셔야 돼요. 그거는 절대 정말 제한제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기회비용이 얼마나 크냐면요, 원장님. 내가 이제 퇴직하는 시점도 한 달이 더 미룰 수 있는데 덜 미루잖아요. 그럼 내 월급 플러스 직원들 나가야 되는 거, 그것까지 생각하면은 뭐 직원들 월급이 내 기회비용이 아니고 내 월급, 내가 한 달 더. 1,500만 원 벌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걸 못 벌었어. 네, 그쵸. 그거죠. 돈도 없는데. 그쵸. 예, 예. 그게 이제 크니까 신축 건물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할 말은 아닌데 제가 요즘에 많이 봐서 두 분이나 그렇게 돼가지고 세무사님 미리 그렇습니다. 만나면 좋다니까요. 개원 준비가 그냥 된다니까요. 개원할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다 찝어주세요. 근데 이게 제가 그 신축 건물에 들어가는 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미. 근데도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건 저희랑 알려는 드렸지만은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인테리어가 제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맞아요. 인테리어도 계속 그래요. 늦춰지고. 네네네. 우리 지금 얼마 전에 고민 개원 준비하고 계신 내일 모레 개원인데 또 늦춰졌대요. 옵션 생각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고. 네. 어쨌든 그 개원 전에 세무사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먼저 만나시고 조언을 좀 구하시고 가이드를 좀 받아야 되죠. 네. 세무적으로 개원 전에 또 어떤 조언을 해주세요? 하지만 동업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과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방금 전에 촬영이 이제 오영민 원장님이랑 촬영을 했는데 동업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동업을 세무적으로도 조금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계속 대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비용은 경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한다고 해서 경비 처리가 안 되고 둘이서 한다고 해서 안 되고 그런 건 아닌데 동업을 했을 때 마음가짐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병원 물건도 누구는 막 쓸 수 있고 누구는 펑펑 쓸 수 있고 누구는 아껴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원장님마다 성향이 틀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마음 상하지 않아야 되니까 사실은 병원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굉장히 사무실이 오래돼서 지금 많은 경험을 봤어요.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병원이 아니고요. 그냥 동업이 힘듭니다. 동업이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병원뿐만이 아니에요. 맞아요. 세무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네, 동업이나 사업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좀 많은 세무사님을 좀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사실 개원할 때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감가상각에 대한 개념도 좀 없었어요. 아, 예. 그거 모르는 원장님도 많으시죠. 그 만약에 개원할 때 장비로 한 2억을 썼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 분할해서 그쵸. 경비 처리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 원장님들 처음에 만나면은 원장님 그 장비 사면은 오늘만 쓸 거 아니잖아요. 올해만 쓸 거 아니잖아요. 원장님들은 나는 올해 샀으니까 2억을 다 경비 처리해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내용 연수라는 게 있어요. 얼마 정도 사용할 것이다. 그것에 따른 감가상각 방법이 있어요. 정액법, 밥법, 정률법이 있는데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의료기기는 정률법을 쓰거든요. 그러면은 정률법은 초반에 더 많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첫 해에 제일 많고 둘째에 줄어들고 셋째에 줄어들고 점점 해서 이제 줄어들긴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첫 해 모두 다 비용 처리가 안 된다. 일부러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를 위해서. 그건 아니고요. 저는 솔직히 그 리스 얘기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 얘기도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거든요. 맞아요. 리스도. 리스가 이제 리스 회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균등 상각을 한다. 왜냐하면 리스료는요 5년이면 5년 동안 이자 비용하고 사용료하고 같이 나가잖아요. 균등적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원장님한테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정률법은 앞에가 커진다고 했어요. 앞에가 점점 커지고 약간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처럼 돼요. 그러면은 세금도 먼저 들래요. 그러면 세금을 먼저 들래는 이자 부분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나는 소득률이 매년 똑같아야 돼. 무슨 얘기냐면은 경비가 비슷비슷하면은 우리가 소득률, 그러니까 이익률이라고 하는 게 비슷하잖아요. 왜냐면은 제가 원장님이 10억짜리 장비를 샀어요. 그걸 1월 달에 샀으면은 4, 5천이 거의 경비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2억밖에 안 돼. 2억 5천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2억이라는 경비의 차이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득률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다 똑같다고 하면 소득률이 달라져요. 그것 때문에 그냥 그 경비 처리하는 숫자가 2억이나 달라지니까 나는 이게 나오고 있어. 근데 일단은 그래서 소득률이 뭐 뒤로 갈수록 올라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원장님들이. 뭐 이제 개원하고 나서 오래되면은 우리가 시설 장치도 그 감가상각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의료 장비도 감가상각할 게 없어서 경비가 처리할 게 없어서 소득률이 올라간다. 그런 거를 뭐 방지하기 위해서 균등적으로 리스를 매년 똑같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꾸로 생각하시면 어차피 만약에 10억짜리를 샀을 때 10억짜리에 대한 비용 처리 비용은 10억이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5년 동안 뭐 10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차이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세금을 내가 하루라도 더 들래요. 먼저 1년이라도 더 들래요. 더 많이 경비 처리해서. 그럼 사실 그 세금만큼의 이자의 효과도 있는 거죠, 사실은. 원장님이 전화 왔을 때 리스가 좋다고 말을 하는데 리스가 진짜 좋냐? 경비가 더 많이 처리되느냐? 그러면은 경비가 더 많이 처리되죠. 왜냐면 이자 비용이 더 높으니까. 리스 이자 비용 원장님 아시죠? 대충 7%에서 10% 정도 될걸요? 그러면 그냥 내가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3%, 3.5%에서 빌려서 그걸 샀을 때 하고 어차피 10억짜리 샀을 때 비용 10억에 대한 비용 처리는 똑같은데 그리고 10억에 대한 이자 비용 3.5%도 똑같아요. 근데 리스는 그거를 한 3%나 4% 더 낼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그쵸. 근데 비용 처리 더 많이 되죠. 그러니까 세금은 더 덜 내는 건 맞죠. 하지만 실제로 나가는 돈은 더 손해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세금도 덜 내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감가상각을 정률법이라는 걸 좀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먼저 세금을 여러 번 들으실 거예요.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장비들은 정률법이라는 걸 쓰는데 먼저 더 많은 비용 처리를 하면 뒤로 가면 원장님이 난 세금 너무 많이 내라는 부담은 있겠지만 먼저 세금을 덜 내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있는 거니까 꼭 리스는 내가 필요해서 하시는 게 맞아요. 돈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처음에 이제 하시겠지만은 뭐 자금 확보가 어렵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리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앞에서 운영 자금까지 다 했는데도 모자르면은 이제 그때 리스를 하시는 거지.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세무적으로는 유리하지 않아요. 그쵸, 유리하지 않아요. 네, 그 말씀을 드리는 돈이 겁니다. 없으니까 리스하는 건데 세무적으로 유리하려고 리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할 때 대출 자금 확보해서 리스까지 방법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돈이 없으니까 리스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게 세무적으로는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훨씬 이율이 높습니다. 이율이 엄청 높아요. 2배 가까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어쩔 수 없으니까 리스하는 건데 네. 최대한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대출을 받는 게 더 유리한 거죠. 네, 그래서 요즘에 원장님 강의나 책자를 보고 오해하시는 분이 좀 계시죠? 그리고 대출을 엄청 많이 받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얘기 중에 뭐 최대한 땡길 수 있을 만큼 땡겨라 이렇게 얘기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런가 봐요.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또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뒤에다 또 얘기를 넣었는데 그 이자 비용이 무한대로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이자 비용이 처리가 안 돼요. 보증금 처음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 그 임대 보증금이죠. 임차 보증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비용, 장비 비용을 왼쪽에 쌓았어요. 그러다가 얘가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그럼 감가상각을 하면 얘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렇죠. 근데 부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부채가 커지겠죠. 이게 왜냐면 왼쪽이 자산이고 오른쪽이 부채인데 자산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부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럼 부채가 커지는 순간 사실은 세법적으로 이걸 초과 인출금이라고 해서 초과 인출금이 발생하면은 이자를 부인하는 규정이 있어요. 사업용으로 쓴 돈보다 부채가 많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병원이 실질적으로 오래된 병원, 저희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뭐 몇십 년 된 병원도 있는데 실제로 부채가 있더라도 이자 비용을 다 처리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뭐 동네에 있는 내과 있잖아요. 인테리어 안 하시고 원장님 오랫동안 오래 계시고 다른 장비 없으시고 그러면 이제 부채를 안 갖고 계셔요. 자산은 없는데 자산이라고 할 것은 이제 그 사업용 계좌에 있는 돈 연말 잔액인데 사실 연말 잔액도 다 인출하시면 없잖아요. 그러면은 부채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이기에는 부채가 더 커지면은 재무상태표에 부채가 크면은 사실은 원래 그 부실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법인은 부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이자 비용을 부인하는 과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은 부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하게 그거는 이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다도 써놨는데 원장님들한테 부채가 커서 이자 비용이 다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잘 이해는 못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저희는 너무나 익숙한 초과 인출금이라는 언어인데 초과 인출금이 발생하면 사업용 자산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대표자가 가져간 거예요. 초과 인출을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을 처리를 못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세법의 대전제가 뭐든지 다 사업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자 비용도요. 그 사업에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해주는 거지 주택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인출금을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원장님한테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원장님 그 부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원장님이 사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개원을 하셨을 때 뭐 임차 보증금이라든지 시설 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 장비보다 크면 100% 다 인정 못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마 이해는 잘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요점 정리하면 부채가 많다고 해서 돈을 많이 빌린다고 해서 그 이자를 다 비용 처리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얘기 드렸던 최대한 땡길 수 있을 때까지 땡겨라는 의미는 나중에 돈이 모자르는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어려울 수 있으니까
대출은 많이 받되 그게 비용 처리가 되는 정도로는 받아야지 그쵸. 그거보다 더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을 정말 그 통장 사업용 통장에 연말에 있어야 돼. 꽂아놔야 되는 그거 그렇게 해야만 이제 그 자산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은행 계좌에 있는 돈도 자산이거든요. 그 자산이 그만큼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빼죠. 없어요. 내가 딴데 쓰고 딴 데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시고 뭐 이런 데 예. 돈 쓰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상가는 또 상가대로 하시면 되니까 상가는, 그러니까 상가를 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이제 상가에 관련된 부채를 거기다 저희가 계상하면 되니까 장부는 따로따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최지원 세무사님을 처음 보시는 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그 생각 들어요. 정말 열정이 가득하시고 투머치 토크. 너무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막 신나하시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많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장은 모르거든요. 네. 원장들은 모르고 네. 세무적인 건 되게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네, 네.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소통이 안 되면 되게 어려운데 투머치 토크. 네, 정말 하나하나까지 다 꼼꼼히 짚어주시는 세무사님이다. 저는 너무 팬이에요, 팬. 아우. 제 팬.